보증 끝난 중고 BMW 420D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넘었다. 구매했을 때 영상엔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구매한 지 무려 2년이 지나고 키로수는 13만을 훌쩍 넘은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구매한 지 2년 동안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1년 전, 구매 후 1년 뒤에 모든 유지 비용을 1000원 단위까지 기록한 영상을 공개했었다. 주차비, 세차비, 톨비까지 모든 항목을 포함한 총 유지 비용은 약 357만 3천원. 연간 주행거리 1.9만 킬로로 꽤 많이 타는 편이었고 보험은 만 30세 이상 특약 기준이다. 가장 많은 지출이 있었던 것은 유류비로 1년간 115만원을 지불했다. 보험료는 75만원, 정비비는 41만 6천원이다. 톨비, 주차비 같이 차량 유지비라기보단 교통비의 항목으로 보는 게 더 맞는 항목을 제외한 1년간의 필수 유지 비용은 271만원이다. 월 평균 22만 6천원 정도. 2018년에 국산 준중형차인 포르테 쿱의 1년차 필수 유지비가 294만원이 들었다. 당시 지금보다 나이가 적어서 보험료가 비싸게 됐다. 하지만 4월 중순에 구매해서 사실상 8.5개월만 유지했고 주행거리 자체가 당시가 월등히 적었는데도 420D보다 지출 금액이 컸다. 당시엔 1년에 1만 킬로도 못 채웠을 때고 지금은 거의 2만 킬로 육박하게 타고 있다. 심지어 그때는 기름값마저 지금보다 썼다. 중고 디젤 수입차의 유류비 절감으로 국산 준중형차보다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만 1년을 운행한 2년차의 경우 중고 디젤 수입차인 BMW 420D는 국산 준중형차인 포르테 쿱에 비해 유지비 차이가 얼마나 날까? 비교해보자. 뇌피셜로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차계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며 비교하는 콘텐츠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내가 유일할 것이다. 뇌피셜로 수입차가 폭탄이니 어쩐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길 바란다. 먼저 필수 유지비 항목이다. 주유비로 83,156원을 사용했다. 자동차 보험은 캐로 손해보험 월 납입으로 5만 80원, 이외에는 나간 비용이 없다. 필수 유지 비용은 약 13만 3천원. 다음은 기타 유지비 항목이다. 통행료에 12,756원. 자동차 브레이크 수분 측정기를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4,228원. 근데 사놓고 한 번도 못 쓰고 잃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주차비에 7,700원. 기타 유지 비용은 총 2만 5천원. 유지 13개월차 총 유지 비용은 15만 8천원이다. 필수 유지비 항목에서 주유비는 13만 9,279원. 이번 달은 정비비가 좀 많이 나갔다. 엔진오일, 뒷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위치 교환, 디퍼 오일 등을 교체했다. 지출 비용은 18만원. 일부 부품들은 미리 구매해놔서 1년차 유지 비용 때 포함되어 있다. 캐로 손해보험 월 정산형으로 54,970원. 거기에 KB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갱신해서 71만 3,760원이 지출되었다. 14개월차 필수 유지 비용은 108만 8천원. 기타 유지비 항목으로는 주차비 11,150원, 통행료는 12,000원, 세차비는 6,000원, 기타 유지비 총합은 29,150원, 14개월차 총 유지 비용은 약 111만 7천원이다. 2년차 누적 127만 5천원. 필수 유지 비용으로 주유비 11만 8,532원, 캐로 손해보험 월 정산으로 3만 1,660원, 필수 유지 비용 총액은 약 15만원, 기타 유지비 항목으로 통행료 2만 3,020원, 주차비로 2만 9,300원, 세차비로 5,000원, 기타 유지 비용 총액은 약 5만 7천원, 15개월차 총 유지 비용은 20만 7천원이다. 누적 148만 2천원. 주유비 93,001원, 자동차 보험에서 캐로 손해보험 월 정산형으로 지불했다가 많이 낸 부분 일부 환급받았다. 마이너스 13,940원, 필수 유지비용 총합은 약 79,000원이었다. 톨비는 16,600원, 주차비로 6,773원, 기타 유지비용은 약 23,000원, 16개월차 유지비 총액은 약 10만 2천원, 누적 158만 4천원이다. 주유비로 12만 808원, 이외에 필수 유지비용은 끝. 주차비로 6,800원, 톨비로 46,768원. 이때 일본 여행 간다고 인천공항 왔다갔다 해서 톨비가 유독 많이 나왔다. 기타 유지비용 합계는 약 5만 4천원, 17개월차 총 유지비는 약 17만 4천원이다. 누적 175만 8천원. 주유비로 14만 1,395원, 18개월 차도 필수 유지비용은 주유비로 끝이다. 톨비로 19,729원, 주차비 12,000원, 세차비로 6,000원, 기타 유지비용 총합은 38,000원, 18개월 차 총 유지비용은 17만 9천원이고 누적 189만 9천원이다.
주유비 108,673원. 이때 헤드라이트 나가서 교체용으로 HID 전구 양쪽 구매해서 31,700원. 필수 유지비용은 약 14만원. 통행료 14,400원. 주차비 4,500원. 기타 유지비용은 약 15,000원. 19개월차 총 유지비용은 155,500원. 누적 254,000원이다. 이달은 역대급으로 비용이 적게 지출되었다. 주유비에 66,009원을 지불한 것 외에 필수 유지비용은 없다. 통행료로 15,020원, 주차비로 3,200원, 기타 유지비용도 18,000원, 20개월차 총 유지비용은 85,000원, 누적 213,900원이다. 주유비는 147,451원, 국가 정기 자동차 검사에 54,000원, 타이어를 구매해서 돈이 제법 많이 나갔다. 올해더 키너지 4S2로 교체했으며 4짝을 구매해서 504,660원, 21개월차 필수 유지비용은 706,000원이다. 통행료 28,995원, 주차비에 26,800원. 이때 어딜 이렇게 싸돌아다녔는지 모르겠다. 기타 유지비용은 56,000원, 21개월차 총 유지비용은 762,000원이다. 누적 2,901,000원. 주유비는 158,957원. 지난달에 구매했던 타이어를 이번 달에 가서 교체하느라 폐타이어 처리비와 얼라인먼트 비용이 들었다. 85,800원. 엔진오일 교체하는데 공이 25,000원. 부품은 1년차 유지할 때 한 번에 사둔 게 있어서 비용이 안 들었다. 필수 유지비용 총액은 약 27만원. 세차비로 1,000원. 톨비로 48,525원. 왜 이렇게 톨비가 무지막지하게 나왔나 했더니 이때 강원도 가고 충청도 가고 안성 가고 등등 많이 싸돌아다녔었다. 기타 유지비용은 약 5만원. 22개월차 총 유지비용은 32만원. 누적 322,100원이다. 주유비는 107,107원. 이외에는 필수 유지비용이 안 들었다. 톨비는 17,800원, 주차비는 14,201원, 기타 유지비용은 32,000원, 23개월차 총 유지비용은 139,000원, 누적 336만원이다. 대망의 24개월차다. 유지비 65,060원, 25년 자동차세 1년치 선납을 했다. 309,340원, 필수 유지비용은 374,400원이다. 통행료 39,700원, 주차비 3,000원, 기타 유지비용은 42,700원, 24개월차 총 유지비용은 417,000원, 2년차 유지비용 누적 337,700원이 지출되었다. 2년차 유지비용 총액은 337,700원으로 1년차 357,300원 대비 오히려 20만원이 줄었다. 몇 년에 한 번 교체하는 타이어까지 교체했음에도 오히려 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월 평균 유지비용은 약 28만원 정도이다. 근데 이것도 톨비나 주차비 등 지극히 개인적인 기타 유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서 기타 유지비용 총액인 44만원을 뺀 필수 유지비용은 2,937,000원이다. 월 평균 필수 유지비용은 약 245,000원, 271만원이던 1년차에 비해선 다소 늘었다. 역시 타이어 교체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다. 타이어 교체 비용을 제외하면 2,337,000원으로 1년차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대신 주행거리가 1.8만 km 정도로 1.9만 km 탔었던 1년차 대비 1000km가량 줄었다. 이번엔 대망의 국산 준중형 차인 포르테 쿱을 내가 실제로 유지하면서 기록했던 차계부와 비교를 해보겠다. 당시에는 기타 유지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차를 유지하면서 꼭 들어야 하는 유류비, 보험료, 세금, 정비비 등이 포함된 필수 유지 비용 기준이다. 420D의 경우 2년차 필수 유지 비용 총액은 2,937,000원이고 월 평균 약 245,000원이다. 포르테 쿱의 경우 2년차 필수 유지 비용 총액은 276만원이고 월 평균 약 226,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첫 번째, 차급과 구동 방식. 420D는 중형의 후륜 쿠페이다. 차체가 훨씬 크고 무거우며 후륜이라 연비에도 불리하다. 반면 포르테 쿱은 준중형 전륜 쿠페이다. 훨씬 작고 가벼운 데다 전륜이라 연비에 유리하다. 두 번째, 배기량.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1600cc를 초과할 경우 cc당 자동차세가 훨씬 더 비싸게 측정된다. 따라서 2000cc인 420D와 1600cc인 포르테 쿱은 자동차세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된다. 세 번째, 타이어의 교환. 420D의 경우 18인치의 국산치고 비싼 편인 올레더 타이어 4S2를 장착했다. 반면 포르테 쿱은 17인치의 국산치고도 저렴한 넥센 N7000 플러스를 장착했다. 4. 주행거리. 무엇보다 주행거리 차이가 제일 크다. 포르테 쿱을 탈 때는 주행거리가 적어 9,000km밖에 타지 않았다. 420D의 경우 2년차의 주행거리가 약 1.8만 km나 된다. 무려 2배의 차이이다. 가솔린과 디젤의 연비 및 기름값 차이를 생각하면 2배나 되는 주행거리 차이는 유지비에 매우 큰 변수이다. 다섯 번째, 물가. 2019년과 2024년의 물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22년에서 24년에 이어졌던 인플레이션은 어마무시하다. 자동차 부품이나 공인비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름값만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시 가솔린 가격이 1,507원이었는데 현재 경유 가격은 1,530원으로 당시의 가솔린 가격보다 비싸다. 1에서 3번과 5번까지는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명확하게 주행거리가 차이나는 점은 UGB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19년 당시 부족한 9,000km를 더 탔다고 하고 UGB를 계산해보겠다. 당시 가솔린 가격은 1,507원이고 포르테쿱 평균 실년비가 10.29km/L였다. 1km당 기름값은 147원이 계산된다. 여기에 부족한 9,000km를 곱하면 약 133만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9,000km를 더 탔을 경우 엔진오일 2번 정도를 더 갈아야 하지만 이 부분은 무시하기로 한다. 자, 이걸 감안한 동일 키로수 기준 420D 294만원대, 포르테쿱 409만원이 나온다. 수입 중형 후륜 쿠페임에도 국산 준중형 전륜 쿠페인 포르테쿱 대비 115만원이나 절약되는 것이다. 국산 중형급이었다면 포르테쿱보다 UGB가 더 들 테니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거기에 물가 반영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5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내가 몸소 2년 넘게 420D를 유지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기록하고 계산한 부분들을 말해줘도 여전히 중고 디젤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디젤 중고 수입차가 국산 가솔린차 대비 유지 비용에서 손해를 보려면 1년에 150만원 이상의 추가 정비비가 들어야 한다. 중고차 기준 약 2에서 3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본 경정비 비용 외에 고장으로 인한 정비가 300에서 450만원 정도 들어야 국산 가솔린 차량과 유지비가 동급인 셈이다. 2에서 3년에 한 번씩 엔진, 미션 터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많은 수리비가 나올 일이 없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가 제네시스도 아닌 현기차 대비 상품성이 좋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입차를 타는 게 국산차보다 조금 더 든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인데 사실은 국산차보다 유지비가 더 적게 든다면 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꼭 가솔린을 타고 싶어서 혹은 타야만 하기 때문에 국산 가솔린을 탄다면 문제없겠지만 중고 디젤 수입차의 유지 비용이 두려워서 대안으로 국산 가솔린을 탄다면 그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 디젤 수입차의 압도적인 연비로 인한 유지비의 메리트는 수리비의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실제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가치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성비다. 어떤 게 가성비인지 판단하기 쉽다면 가성비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 모두가 대상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합리적일 테니까. 아직도 중고 디젤 수입차가 폭탄으로 보이고 국산 가솔린차가 저렴해 보이는가? 처음엔 중고 수입차는 폭탄이다 어쩐다라는 말이 많아서 굉장히 도전적인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다. 가성비충인 나이기에 내 인생엔 수입차란 없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계산해본 결과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판단했고